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달 11일 항공업계에서는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깜짝 뉴스는 아니고 일찌감치 예상됐던 소식인데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승인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확정되면서 4년에 걸친 대형 M&A가 마무리된 건데요. 국내 양대 항공사 통합으로 글로벌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 메가캐리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항공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바로 LCC 자회사 통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두 회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한 식구가 됐는데 대한항공은 더 나아가 이들 LCC 세 곳을 통합할 방침입니다. 당연히 중심은 대한항공의 적자 진에어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22년 인터뷰에서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항하며 허브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LCC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방침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2년 내에 통합을 진행할 방침인데요. 진에어로 통합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진에어. 현재 LCC 업계 2위에서 벗어나 1위 제주항공을 제치고 단숨에 국내 최대 LCC가 됩니다. 3사가 통합될 경우 보유 항공기는 모두 58대로 제주항공을 훌쩍 넘어섭니다. 매출 역시 2023년 기준 2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주항공을 거뜬히 앞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진에어가 확 뜬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소비자에게는 뭐가 좋은 걸까요? 요즘 제주항공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항공기 안전에 관심을 두는 이용객들이 많아졌는데 일단 대한항공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이들 3사가 공유하게 되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한 대당 정비 사수가 가장 많고 별도 경납고가 있어 자체 정비가 가능합니다. 정비 역량도 수준급이라 아시아나는 물론 다른 항공사 항공기까지 정비해 주는데요. 반면 현재 대부분의 LCC는 정비 대상 비행기를 해외로 보냅니다. 그 비율이 2023년 기준 71%에 달했는데요. 10건 중 7건은 해외로 원정 검진을 보낸다는 건데 당연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모 회사에서 정비 지원을 받긴 했는데 이마저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는 해외에 위탁해왔습니다. 특히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의 경우 정비사도 많이 부족했는데 통합이 되면 대한항공의 정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안전관리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비 시스템은 규모의 경주가 굉장히 큽니다.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이 현재 하고 있는 안전 시스템은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우산 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우산 자체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통합된 통합항공사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통합 초반 정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정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각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주력 기종들이 다 다릅니다. 그 정비사들이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기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합 초기에는 안전에 충분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LCC 통합으로 소비자 선택지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내 LCC는 9개인데요. 3사 통합으로 7개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간 국내 LCC 업체가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일단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게다가 노선 통폐합이 이어지면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과정에서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은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요. LCC의 경우에도 승객이 적고 시간대가 겹치는 노선은 조정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금입니다. 경쟁 약화로 비행기 값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유료 옵션들이 보편화된 LCC에서는 대놓고 비행기 값을 올리지 않더라도 유료 옵션을 확대하거나 저가 항공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미 대한항공은 지난달 국내선 일부 좌석에 유료 옵션을 도입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하루도 안 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LCC 통합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부산입니다. 지난달 2일 부산발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항공과 소액주주가 가진 진에어나 아시아나가 지분 100%를 가진 에어서울과 달리
에어부산은 지자체와 지역기업이 지분 16%를 갖고 있는 일종의 지역기업인데 진에어에 통합돼 본사를 인천으로 옮기게 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부산에 남겨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 시민단체들은 에어부산을 분리매각, 즉 통합하지 말고 따로 팔라는 건데 이와 달리 부산시는 분리매각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이달 16일 에어부산 임시주총에서 대한항공 임원진이 새 경영진으로 선임됐는데 일단 통합 수순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어부산은 LCC 업계 4위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수익성도 좋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대상이죠. 하지만 통합에 따른 독과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제주항공 역시 2020년 이스타항공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는데요. 지난달 참사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합병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